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가운데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온도가 달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전문가님 분들께 여쭤볼 텐데 코스피는 코스닥하고 같이 3% 넘게 나란히 장 초반만 도 올랐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69% 올라가는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3.37%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훨씬 많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또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장 초반만 해도 코스피도 샀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고 이런 모습도 또 수급적으로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요일 장 어떤 부분 포인트로 잡아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뭐 중동 전쟁에 따라서 미증 시도 그렇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우리 장 딱 시작하기 전에 뭐 한 달 네. 그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면서 어쨌든 오늘 우리는 그 수혜 호재를 조금은 받아가는 거는 같은데 온도차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들어보죠. 본부장님. 네, 네. 코스닥이 좀 매기가 더 많이 붙었죠. 네. 그거는 이제 수급이 그쪽으로 붙어서 그런 건데, 아무래도 그 휴전이라는 제안을 하고 협상이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심상도 있을 수 있겠고,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쪽에서 조금 더 플레이를 해보자 이런 심사가 외국인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고 기관들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그쪽으로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 거고 개별 종목적으로는 테마가 뭐 우주도 그렇고 스페이스X 그 관련되는 이슈도 있었고 2차 전지도 어저께 이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다 보고 그 다음에 어저께 이어서 소부장도 반도체 그 투자하는 거에 대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내러티브가 붙을 게 우주, 2차 전지, 소부장이 다 괜찮았었던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생각보다 조금 더 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쪽은 좀 애매했죠. 첫 번보다는 약했는데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가 엄청 싸다고 말씀드리려고 어저께 노무라 그 얘기 말씀드릴 건데 싼 거 맞는데 싼 거 맞긴 한데 어쨌든 미국의 같은 그 대형주하고 반도체 메모리 같이 가요. 기본적으로 같이 간다. 그래서 거기가 빠졌는데 우리가 3% 4%를 어저께도 오르고 또 오르고 하는 것이 그 프라핏 테이킹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오늘 뭐 마음껏 오르지 못한 거는 다소 아쉽긴 하다. 근데 뭐 바닥을 높이고 있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평입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삼전 왜 일어나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있으셔서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얘기 대략적으로 해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마감까지 한 7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보합까지 내려왔고 하이닉스는 오늘 100만 원대 유지를 했었는데 0.8% 상승으로 99만 4천 원대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총 이제 한 4위 현대차 그리고 6위부터 해서 조금 더 빨간불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왜 좀 힘이 약해진 건지 하이닉스는 왜 그런 건지 이 부분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여도은행께서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급한 소식이 나왔죠. 네. 예, 미 이란 1개월 휴전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네. 미국은 이제 이걸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뭐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란 쪽 입장도 예전에는 우리는 협상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가 일부 이제 그 이란에 관련된 뭐 SNS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온 걸 보면 그래도 이제 연결은 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도 뭔가 이제 협상하려는 뭘 제시해 주면 미국이 먼저 뭘 제시하면 우리도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상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되면서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대로 다시 내려왔고요. 이게 재미난 현상이 4.4를 넘어 4.5로 가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딱 나오죠. 트럼프는 여전히 금리에 예민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WTI도 88불 때까지 빠졌는데 다시 좀 뭐 88, 89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하락을 했고요. 9자 보다 8자 보니까 또 이제 기분이 좋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긍정적인 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선물을. 네. 어제도 좀 샀고 오늘도 좀 사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도 사실 샀었는데 한 정오무렵부터 예. 좀 돌아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아쉽긴 한데 이따 뭐 우리 김정현 상무님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제가 볼 때 오늘 또 이제 일부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쪽에서 이제 돌아왔던 얘기를 보면 기사화된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어떤 분이 불러본지 모르겠는데 약간 피크아웃 얘기 뭐 이런 얘기 지금 1분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데 과연 그거를 충족시키더라도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빠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뭐 개인들은 탈출해야 된다 뭐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썼는지 안 밝히고 그렇게 올려놔가지고 주간 투자가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서요? 블로그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가 없더라고요. 출처가 없어서. 근데 그게 좀 이제 돌아다닌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게 저한테까지 그냥 아. 예,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다 떴을 텐데. 나한테는 안 왔어. 예, 아니 못 보신 걸 수도 있습니다. 아, 지나가서. 그래? 예. 그럴 수 예.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옛날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좀 아쉬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조금 속도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근데 반면에 ADR 상장 이슈라든지 오늘 주총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제 뭐 삼성전자보다는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싶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었다고 너무 이제 뭐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중형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이제 뭐 오늘 뭐 쉬었던 전력기기라든지 뭐 통신 장비 뭐 그다음 방산도 많이 올라왔고요. 뭐 기판주들도 올라왔고, 예, 일부 게임주들, 뭐 제약바이오 삼천당 제약은 지금 이제 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코스닥이 그래도 조금 선전을 해주면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또 조금 좋은 날이 되지 않았을까. 코스닥 투자 많이 하신 분들,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많이 사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기분이 좀 좋았을 겁니다. 네, 이제 그 흐름을 보면. 네, 이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같이 봐요. 네.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차트를 아마 보신 적이 없을 텐데 네, 코스닥 차트가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사실 여기 급락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더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올라간 게 좀 적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다시 이제 여기 11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1200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차트보다 훨씬 더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가 오히려 변동성이 더 크고 요 위에 고점을 못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전히 지금 5,800, 뭐 5,900 여기 한번 갔다가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 첫날 하락분 이상을 뭐 가기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중형주들이 좀 올라와서 받쳐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불을 뿜어줘야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건 언제가 될 것이냐 이런 건 이제 아마 우리 상무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분위기는 상승 종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갖고 특히 삼성전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훈풍이 불었다. 또 한번 순환매가 쫙 일어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뭐 장이 많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종목들 하나씩 보면 거의 고점 부근인 종목들이 많아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의 흐름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양호했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했고 급락이 나왔을 때도 사실 조금 덜 떨어진 측면이 코스닥이 있었는데 회복이 나올 때도 조금 더 가볍게 탄력적으로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다. 차트 통해서도 또 확인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이따가 뭐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지만 와 3천당 제약이
20%가 오늘 오르네요. 시총 1위 자리 등극하고 나서 20%. 사실 어제 이제 100만 원 넘어갔었죠. 장중에. 그리고 나서 마감은 100만 원 못했었는데 애프터에서 100만 원도 넘어간 흐름을 보였었고 오늘은 마감까지도 네 100만 원 넘어가면서 마감을 아무래도 할 것 같죠. 112만 4천 원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조금 집계되는 대로 숫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뉴스가 이런 거였어요. 미국이 이란에 한 달간 휴전을 제안했다. 뭐 핵 포기,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등 15개 조건을 요구했다. 뭐 이런 보도가 사실 우리 개장 전부터 나왔고 중간에 나왔던 얘기 보면 근데 뭐 파리 공수사단 선발대 1000명 투입을 승인했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진짜 이제는 너무 중동 뉴스가 어지러운 지경이거든요. 네, 본부장님 뭐 열심히 보세요. 혹시 이런 부분들 아니 그렇지 말씀해 않습니다. 네. 네. 뭐 전쟁 이슈 전쟁 이슈 정리를 맞아요. 해드리면 네. 이제 해병대가 이제 일본에 있던 분들이랑 일본에 있는 부대랑 그다음에 샌디에고인가요?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있던 부대가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합쳐서 한 8,000명 가까이 된다 그래 해병대만. 거기에 이제 공수사단이 이제 공수부대가 하는 일이 보면 적 후방 침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란 작전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공수부대 역할인데 그 부대가 한 1,000명이 이제 갔다. 이제 이런 걸 공식적으로 지금 밝힌다라는 거는 사실은 협상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걸 떠들면서 다 알려주면서 그렇죠. 하는 건 협상용이다. 그렇죠. 예. 그게 네. 진짜로 이게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기민하게 움직였겠죠. 그리고 몰래 했을 텐데 지금은 이미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 9,000명 데리고 거기를 과연 점령을 어디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뭐 섬 하나 얘기하고 있고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가장 큰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서울시 면적이 한 2배 돼요. 거기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큰 데는 사실 하르그선 그 침투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를 하르그섬은 네. 또 문제가 그 페르시아만 한마디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깊숙이 있다. 예, 네. 그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나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은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협상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나봐야 그렇죠. 알겠죠. 이제는 협상용이죠. 협상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데 진짜 말을 안 들으면 칠 겁니다. 칠 거고 진짜 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는 게 협상이에요. 네네네네. 아니 안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협상 카드가 안 되죠. 네네네. 내가 누구를 칠 때는 야 진짜 너 칠 수 있어. 여기 망치 갖다 놓고 머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지 협상이. 그걸 협박이라 하지만 그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협상이죠. 그러니까 협상으로 보는 게 맞고요. 지금 협상이라 해서 그걸 안 친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돼야지 협상 카드로 가는 거라 봅니다.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지금 나온다고 봤는데 지금 미국이 요구한 건 15개고 걔네들이 요구한 건 배상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거를 통제권을 자기네한테 달라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미사일 만드는데 제한이 없어라 미국이 들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협상 과정에서 혼선이 있겠죠. 노이즈가 계속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주식의 변동은 하루에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있게 되고 그거는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계속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협상이 안 되는데 둘 다 이걸 장기화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무기를 다시 입고를 시키는데도 한 달이고 시간이 걸리니까 한 달 협상하고 나서 무기가 준비 다시 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임시휴전하자. 휴전을 정하지 않고 임시휴전이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현상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태까지 망가진 유전. 카타르 LNG 어떻게 돼? 이 에스티메이트 하겠죠. 계산이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진짜 인플레가 어떻게 되냐 그런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 지금부터 그 협상의 과정에 노이즈가 있는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 주식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전저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내려가도 진폭이 3% 4% 있겠지만 결국은 수렴해서 이게 휴전인지 아니면 진짜 한번 대공습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 섬은 아니고 진짜 뭐 들어가는지 이상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한 달 내로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그때까지는 그래도 우상향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우상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떡하냐? 수급이 편한 거, 가벼운 거 갑니다. 매크로에 신경 쓰이는 주식을 먼저 살지 않죠. 매크로 뭐죠? 매크로 해결해서 대한민국 사면은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크로가 까리까리하고 노이즈 싫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갖고 40%꽉 찼는데 ADR 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더 사고 이러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놀아요? 가벼운 주식에 노는 거예요. 가벼운 주식은 뭐 성호전자도 있지만 제가 엊그저께 얘기한 코리아 서킷도 있고 뭐 코르온도 있고 뭐 여기 우리 저기 그 대표님 얘기한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한 대 갈 때 겁붙으면은 그냥 오버슈팅해서 가는 거야. 예. 그럼 그게 매크로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또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수급이 그렇게 약간 네. 가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외국인도 간파를 했고 그래서 걔네들도 며칠 전부터 그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닌데 휴전의 분위기는 나왔고 키워드는 계속 나오고 뭔가 간보기처럼 얘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네. 완전히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가벼운 쪽으로 수급이 그렇죠. 몰리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반도체만 내고 지금은 삼성하이닉스는 뭐 보합인데 그치 소부장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PCB는 더 난리가 났고 그거는 분명히 아직은 시장에서 놀긴 놀아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쟁의 역사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최근에 현대 네. 우리나라 한국전 때도 휴전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한 게 51년도예요. 근데 전쟁이 끝난 건 53년이거든요. 휴전 협정이 체결되는 게 53년, 2년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 1년 동안 빡세게 하고 2년 정도 협상하는 중에 계속 고지전을 했죠. 한파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보면 한 2년 넘게 지금 협상 계속 하다가 말다가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란과 미국도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길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오늘 이제 이란 대사가 우리나라 외교부랑 또 한마디 했지. 국회 외교통상부인가 이쪽이죠. 그 외교위 그쪽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나오긴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란 정부에다가 알려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하나둘씩 뚫리면 오히려 이제 이게 좀 미국과 이란과의 이뭐 협상은 좀 오래 가더라도 생각보다 유가가 안정되고 내려오면서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전히 이제 지상군 투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인데 안 되게 되면 그냥 지금이랑 별반 다른 거 없죠. 그냥 서로 이제 미사일만 좀 왔다 갔다 하고 드론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루한 또 공성전이 좀 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근데 지금 미국 무기가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근접해서 쓸 수 있는 무기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가 있는 뭐냐 그 큰 거 뭐냐 그 군대? 아니 그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 참 예, 포르 거의 들 1년 동안 이제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군인들이 그만둔다고 난리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뭔가 교체 인원이 가거나 다른 항공모함이 가야 되는데 다른 항공모함도 지금 정비 중이라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좀 길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한테 미국의 전력 자산에 대한 패를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 그런 이제 또 위기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물론 이제 오늘 뭐 상원 하원 의원 상원에서는 찬성이 좀 더 나왔어요. 전쟁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긴 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뭐 이게 뭐 의회 승인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2천억 달러 관련돼서 또 예산이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거기에 이제 트럼프는 중동 국가들한테 돈 내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이거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스라엘한테 전력 자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예, 못 지원해 주겠죠.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못 지원해 주겠죠. 그러면 오히려 싱겁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것 때문에 끝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이제 자산이 없어서 공격을 못할 가능성도 있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제가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그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루하게 협상하면서도 시장은 또 그 항상
위험하고 두려움을 이렇게 타 넣으면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트럼프 지금 취임한 이후에 한 번도 우리 편한 적이 없었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힘들죠. 네. 어쩌면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너무나 많은 얘기가 쏟아지니까 분위기 파악은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시장에도 영향을 안 주면 모르겠는데 계속 실시간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위기 파악과 의견 또 듣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마감 지수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가 1.59% 결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5,642선이고요. 오늘 장중 최고점이 5,740선이었으니까 최고점하고 한 100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힘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코스닥은 좀 반대입니다. 3.4% 상승하면서 1159로 마무리가 되는데 장중 최고가 1160이니까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끝까지 힘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사실 코스피 코스닥에서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양쪽에서 다 샀었는데 코스피에서는 정오 넘어가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요. 1조 넘게 매도를 하는 흐름 끝까지 좀 나왔네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사줬습니다. 개인은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파는 흐름이 나왔고요. 개인 선물 매수, 외국인 선물 매수. 오늘 코스피를 받쳐준 건 그래도 기관이었습니다. 2조 넘는 3조에 가까운 물량 사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대략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삼성전자 결국에는 약보합 마감했네요. 네, 19만 원은 지키지 못했고 18만 9,500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하이닉스 1%대 상승, 그리고 뭐 현대차 1%대 상승, SK스퀘어 2% 상승입니다. 한화에어로가 4%대 상승으로 좀 눈에 띄는 편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이 9%대 상승을 해줬네요. 스페이스X 관련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걸까요? HD 현대일렉이 7%대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오늘 10% 이상 상승을 해줬고요. 코스닥으로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천당제약 시총 1위 등극에 이어서 황제주까지 마감 종가로도 황제주 등극을 합니다. 111만 8천 원, 오늘 20% 가까이 오르는 흐름이고요. 2차 전지가 어제 이어서도 좋아요. 에코프로 BM 다 올랐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이 5% 가까이 올랐네요. 코롱티슈진 10%대 상승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고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도 5%대, ISC도 5%대 이렇게 상승도 눈에 띄는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일단은 좀 많이들 궁금해하셨으니까 요 내용부터 볼까요? 김 사실 부장님. 그 말고도 할 얘기는 참 많은데. 그래요? 그럼 다른 거. 네네. PC만 하더라도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한번 보실까요?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릴게요. 하나 말씀드리고 네. 꼭 있으니까. 코리아 서킷 해제입니다. 어제 제 코너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어제 얘기했지. 예. 해제 좋아요. 근데 이게 코리아 서킷과 대덕전자의 PCB가 부족하다는 거 있잖아요. PCB 정확히는 여기는 FCBGA 기판도 여러 가지 기판이 있고 PCB하고 따로 있고 다 다릅니다. PCB는 맨 밑에 깔리는 거고 그 위에 기판이 있고 그 칩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고 PCB는 우리 이수페타시스하고 두산은 PCB에 재료를 들어가는 거고 기판은 삼성전기, 대덕전자,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 기타 등등이에요. 그거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는 게 있고 비메모리에 들어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나온 얘기인데 브로드컴이 아니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실제 부족한 거는 이제 PCB, 기판 이쪽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들이 이수고 그 두산 원래 좋아하는 건 밸류가 원래부터 20배, 30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밸류가 안 비싼 게 뭐냐, 덜 싼 게 뭐냐고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지만은 오늘 올라서 지금 79,000원인데 오늘 올라서 이제 한 18배 된 거예요. PER이. 누가? 코리아 서킷이. 네. 그러니까 리포트 쓸 때가 13배였다고. 그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럴 때는 눈 빠지게 들고 바로 결정하셔야 돼요. 바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집중을 해야 돼요. 초콜릿 먹고 화장실 갔다 오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지금 밥 안 먹겠어. 이런 각오로 들여야지 스몰 캡을 캐치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제 그 음. 테크 세션에 네. 함께 하시면서 그죠? 이런 거 캐치를 하셨었어야 돼, 그죠? 네. 네. 그렇지. 맞아. 그 대덕전자도 뭐냐 네. 비슷해요. 다른 거 없는데 음. 물론 코리아 서킷은 브로드컴에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음. 대덕전자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대덕이 좀 무겁죠. 그런데 얘네들도 PER이 이제 20배 됐어요. 오늘 올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배까지는 어떻게 하든 다른 거 갈 때 여기 놀라 그래. 다른 게 30배, 40배 간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10%더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덕이 지금 목표 주가가 10만 원 초반에 와 있거든요. 10%더 가면 어떻게 돼요? 딱 목표 주가 근처에 가잖아요. 이때 따라붙으면 또 물릴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있다는 거고 코리아 서킷 역시 오늘 올라와서 7만 9천 원인데 목표 저가가 얼마로 돼 있었냐? 네. 올라와서 이게 이제 9만 원대가 하나 있고 낮은 건 8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8만 원 정도 됐으니까 10%더 8만 8천 원 되잖아요. 10%더 가고 나서 쫓아가면은 또 물릴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감각적으로나 그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14배일 때는 왜 안 건드렸냐? 그때는 다른 게 대장주가 먼저 가니까 그거 사고 이건 늦게 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다는 거는 아직 장에서 놀고 싶다라는 수급이 많다는 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이 더 중요하지 뭐 이오테크닉스가 더 중요해서 삼성전기 3% 갔어요. 삼성전기 간 거는 눈에 차지도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갔다 이거야.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맞고 다시 갔는데 이게 오늘 올랐는데 이미 얘는 20배가 훨씬 넘은 상태였어요. 24배. 오늘 올라서 25배야. 네. 그런 거 보면서 간다니. 그러니까 재면서 간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보시고 딱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짜증나는 거지. 그럼 LG 이노텍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LG노텍도 괜찮았죠. 11배. 맞아. 근데 LG노텍은 그런 기판만 있는 게 아니고 그쵸. 애플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인데 이 카메라 모듈은 그렇게 쇼트지거나 아니 난리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싸니까 이건 뭐그 괴리를 이건 어떻게 보느냐 LG노텍은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싸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도 10배잖아요. 근데 이건 원래 쌌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과거 히스토리컬 트렌드를 보면서 얘가 정점을 안 왔으면 감은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20배 간다? 아, 그런 일 없어요. 그렇죠. 이걸 20배 간다고 무식하게 하면 바보가 되는 거지. ROE가 꾸준하게 뭐 10% 남짓 깔짝깔짝 거리는데 PBR 1배에서 1.3배는 갈지언정 이게 1.5배 가서 50% 간다? 이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삼성전기는 달라요. 삼성전기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PER도 높게 주고 하는데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보면은 이게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근데 안 갈 때는 다 안 가죠. 그저께처럼. 근데 갈 때는 야 삼성 하이닉스 가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좋겠다. 똑같은 생각하면은 그거 더 안 사고 그렇다고 그것도 팔기에는 아까우니까 파는 사람 없으면 내려가진 않아. 근데 누가 사는 사람 없으니까 올라가지 않는 거고 그러면 이런 데서 놀자 가볍다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이게 소부장의 특성이고. 이심이죠. 물론 삼성전자가 어저께 하이닉스가 어저께 투자한다가 나왔으니까 이 말고도 뭐 SNS 택이나 다른 것도 오른 게 있지만은 당연히 이런 거에서 놀면은 더 편한 거죠. 그거 말고도 오늘 스페이스X도 있으니까 그거는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하이브도 올랐어요. 리포트가 심지어 엄청 하이브도 많이 뭐예요? 네, 너무 많이 아니, 봤어요. 하이브는 뭐 당연히 이제 너무 과하게 뺀 거니까. 그러니까. 네. 예. 아니 과하게 뺐던 거 오늘 오른 거 많아요. 펄어비스 예, 이런 거. 그쵸? 펄어비스는 네. 이제 이게 콘솔 게임이라 이제 비유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오늘 한 24%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데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급락이 나온 건데 급락이 나오고 이제 이걸 이제 매꾸로 가겠죠. 이제 이게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한 거예요. 1월 달부터 쭉 올라오다가 노이즈가 좀 있고 그러다 이제 여기 이제 많은 기대감들이 여기 모였는데 정확히는 이제 주식쟁이들이 산 거예요 여기. 근데 그리고 또 평론가들이 게임에 대한 나름 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나온 거 보고 아유 야 이거 7년 동안 개발했는데 별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희망 고문하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유럽에서 잘 팔려. 30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뭐 손익분기 얘기 나와요? 손익분기를 네. 넘었다고 네. 하는 거죠. BEP까지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추가로 판매되는 이제 속도를 보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겠죠. 네. 이게 이제 콘솔 게임이기 때문에 팩을 파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빨리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1000만 영화가 처음 나왔잖아 최근에. 왕과 사는 오래만에 남자. 나왔지. 오랜만에 나왔죠. 맞아요. 예,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게 평론가들이 처음에 평했을 때 굉장히 좋았냐? 안 좋았습니다. 아, 그다 그래요? 그렇게. 예. 오, 모르시죠 다. 몰라요. 다들 뭐 그냥 장항준 감독이 무슨 뭐 사극을 해?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근데 초반에 그랬어요. 예. 오. 근데 지금은 1000만이 됐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유저들은 평론가랑 다르죠. 평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오히려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결국엔 숫자가 증명하면서 갈 겁니다. 폴아비스는. 근데 이게 뭐 제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300만 장 팔렸는데 정체된다. 그러면 또 이제 주가는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얼마나 팔렸느냐의 수량을 체크하면서 후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 오늘 또 특징적인 게 이제 3,000당 제약인데 네. 제가 지난번에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더 가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3,000당 제약에 대해 좋게 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리포트를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일단 내용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제 의구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경구용 인슐린입니다. 예, 인슐린을 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자기 몸을 주사로 매일 찌른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좀 기계를 달고 다녀요. 그럼 알아서 시간 되면 조금씩 이렇게 찔러가지고 안 아프게. 알아요. 들어봤어요. 예, 그런 네네. 기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회사도 그거 하나 만들다가 특허 이슈 걸려가지고 거의 지금 상표 직전까지 가는 회사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까지 만들 정도로 당뇨 환자들한테는 이제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당뇨 환자들이죠. 그럼요. 그런 분들이 그거를 인슐린을 맞는데 쓰는 돈이 한 40조 된대요, 연간. 근데 만약에 그 시장에 이 회사가 10%만 침투를 하면 얼마를 버냐? 그럼 4조를 벌겠죠. 먹는 약으로? 먹는 약으로 바꾸면. 네. 그럼 먹는 약으로 바꿀 수 있다. 효과가 똑같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아직 임상 이상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럼 이게 그렇게 되면 4조를 팔고 거기에 50%만 남는다. 근데 여기는 로열티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이센스를 주고 파는 거에 뭐 60%, 50%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그 독점 계약했을 때 계산 방식이 그런 거였거든요. 앞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27년, 28년 가면 1조 이상을 버는 회사가 된다. 근데 1조 3천억 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조인데 이 회사가 20조 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3,000당 제약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지금 25조까지 땡긴 거다. 먼저 반영을 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3,000당 제약 아시는 분들은 그거 말고도 더 있어요, 이놈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있습니다. 저도 아는데 그거에 다 설명드리긴 3,000당 제약만 가지고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로 재료가 많아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경구용 에스페스를 적용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 예, 이제 호재는 풍부하다. 심지어 지금 대표 여기 이제 최대 주주가 블록딜로 주식을 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지. 예. 맞아요. 블록들이 이슈 예, 있어요. 그래서 블록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또 주주분한테 알리면서 서한을 쓰셨고 거기에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호재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오히려 그 호재가 더 부각된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한 번 더 100만 원 갔다 뭐 이랬는데 여기 발행 주식수가 적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시가총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황제주 뭐 이렇게 얘기됐는데 100만 원만 넘으면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2,300만 주 정도 있고요. 알테오젠 예를 들면 5천만 주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그거여도 18조, 19조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3,000당 제약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지금 사란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러면 진짜 이 회사가 대박이 터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빠질 때 사야 되겠죠. 그건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00당 제약 대단하긴 합니다. 네. 이런 스타 기업들이 나와줘야 돼요. 코스닥은. 예, 그래야 코스닥이 좀 활성화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도 오늘 특징적인 섹터가 좀 많아서 좀 가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광통신, 전자장비, 전기장비 이런 쪽도 굉장히 광반도체 궁금하기는 한데 뭐 그 밖에도 본부장님 특징적으로 보이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 좀. 광은 우리 저기 그 반도체 할 때 그 렉 한 달 전에 말씀 렉. 많이 해주셨지, 맞아요. 렉을 모르는 분 많아서. 그게 서랍 같은 거죠. 이 크거든.
2m 옆에 50cm 그러니까 캐비닛 같은 거. 캐비넷. 거기에 디램이 어떻게 들어가 이런 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 한번 잡아놓는데 그것도 이제 안지 한 달, 두 달 되는 사이에 그쵸 주가가 날아가잖아요. 갔죠. 근데 광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기본을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내일 어제 다 못해서 내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 그냥 심플리 성호전자는 PER 100배면은 비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PER 100배. 저번에 올라갔을 때 혹지어 100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50배, 내년 거 50배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3조에서 2조 사이예요, 시총이.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RF Materials는 내년 기준으로 PER 50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70배 되니까 RF Materials 지금 레벨이 비싼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근데 왁구가 잡아야지 그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러는 거거든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아까 LG 이노텍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좋아요. LG 이노텍하고 대덕전자하고 코리아서킷 다른 거는 이런 거예요. 잠깐 볼게요. 이 주가를 잠깐 볼게요. 우리 이렇게 올라가는 걸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덕전자잖아요. 대덕전자 흐름이 이렇게 어디 갔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칠 때 여기서 아둥바둥 이게 26년 들어와서 이게 아둥바둥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리포트 가면 이때쯤 나올 겁니다. 이때쯤. 예? 이렇게 붙을 때는 붙어야 되는 거야.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아까 20배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게 뚫리는 거 시장이 얘네 레코드에서 완전히 뚫린 거예요. 이런 거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코리아 서킷도 그런 개념이죠. 코리아 서킷도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미리 갔지만은 내려갈 수 있죠. 버텼잖아요. 그러면 이때 안 팔고 버티는 게 중요하고 이때 못 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리포트가 이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 근데 밸류에이션이 20배가 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새로운 영역에 보시면 되고 LG노텍이 가긴 갔는데 이거 잘 볼까요? LG노텍이 이렇게 가죠. 미리 갔어. 쭉 갔다가 쭉 빠졌어. 애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PCB도 있고 뭐 FG 있는데 이거는 섞여 있단 말입니다. 뭔가 섞여 있으면요. 이게 좋을 때 이게 갉아먹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는 심플하거든. 심플 투 언더스탠드니까 치고 가는 거예요. 갈다가 이렇게 가는 거고. 하이닉스, 삼성은 막 섞여 있잖아요. 무겁고 매크로 신경 쓰고. 그러면 갈 때 가지만 못 갈 때 딱 한참 기다리거든요. LG노트 그 짝이에요. 네. 이거는 PER이 싸다 그랬잖아요. 근데 PER이 지금 얼마나 10배인데 얘네 평균이 10배예요. 히스토리컬이. PBR이 히스토리컬이 1.1배예요. 지금 1배예요. 이제 올라와서 이 정도 보면 이거를 뚫을 정도의 뭔가 있으려면은 지금 PCB 말고 그 FG 말고 애플의 아이폰 그쪽에 폴더블. 많이 해야 돼요. 모멘텀이 생겨야죠. 그래야 새롭게 뚫을 때 오히려 그때 나중에 더 갈 수 있는데 히스토리컬 레인지로 따지면 PBR이 1.3배에서 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히스토리컬로 보면은 1.3배 정도가 목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뭐 37만 원? 그러니까 전고점이 고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접근하겠어요? 코리아 서킷하고 대덕을 접근하겠어요? 만약에 지금 장애 보면 코리아 서킷 대덕을 먼저 가는 거지. 그렇게 히스토리를 알고 그 탄성을 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 말고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건 설명 안 드리고 하나 그냥 던지고 말게요. 여러분 혹시 치과 의사 있으면 알아보세요. 지금 뭘 사야 되나요? 아 그런 거 몰라요? 아니, 다 올라간 거 얘기하시면 아니 앞으로도 그런 게 나오면은 그렇게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사고 할게요. 방법을 네, 리포트 그래피라는 종목이 있더라고. 보세요. 그래피. 네, 그래피 치과 관련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치과. 근데 이게 커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분이 오늘 목표 주가를 높이면서 바이로 투자하기로 바뀌었어요. 상상의 증권에서. 그러면 거기도 적혀 있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최근에 무슨 심포지움에서 필이 왔나 봐. 아 이게 도입되는 게 이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짤막한 말이 긴 리포트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거는 오늘 같은 날 올라가지 별로 덜 올라가죠. 그래도 올라갔지만은 그러면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치과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진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말이 많은데 덕산네오록스 덕산. 많이 하셔도 됩니다. 아 괜찮아요. 길게 해주세요. 네. 네. 덕산네오록스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볼까요? 한번 보세요. 많이 안 올랐죠. 이게 월봉으로 보면 작년 21년도에 그때 한 7만 원 가고 이게 디스플레이 소재예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에 가는 거예요. 애플 휴대폰이라든지 거기 타는 건데 이 휴대폰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센티먼트가 안 좋았겠죠. 근데 실적은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평균 PER보다 한참 내려왔어요. 과거 평균이 한 23배 되는데 이게 오늘은 올랐습니다만 이게 한 15배 이렇게 16배 정도밖에 안 오늘 올라서 한 17배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컬이 낮은데 이게 월봉으로 보면 이제 새롭게 뚫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근데 일봉으로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리포트가 어정쩡했어. 왜? 이게 핫한 종목이 아니니까 리포트의 목표 주가가 대부분 5만 원, 6만 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IM에서 7만 원짜리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요거 보실래요? 요거 보세요. 리포트. 5만 원, 6만 원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명이 한번 불렀는데 일주일 전에 한 명이 불렀을 때는 목표 주가를 별로 이렇게 세게 안 했는데 이 친구는 똑같은 얘기인데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의 재평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가스터빈 있죠. 가스터빈은 미쯔비시가 만드는데 그 미쯔비시 가스터빈의 압축기라는 기계 장치를 파는데 얘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독점적으로. 이 가치에 대해서 따로 분석을 했어요. 리포트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싸네. 프로셀퍼. 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래서 리포트가 나오면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여러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죠.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아, 연구한 사람한테는 좋은 종목이다. 라는 인디케이션이에요. 제가 이 목표 주가를 말씀드렸어요. 그 리딩이니까. 아, 이런 리포트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PER 20배 얘기했잖아요. 네. 얘가 히스토리가 얼마나 그랬다고요? 23배. 근데 새로운 비즈니스가 붙었다는 게 처음 나온 건 아니라 하지만 얘가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본 일주일 열흘 전에 쓴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그 친구 거를 하더라도 오늘 18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이익이 전망이 높거든요. 그럼 오늘 올라도 15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 15배, 19배밖에 안 되는 거야. 새로운 사업 붙었는데. 근데 리포트를 딱 보시면은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이 브레이크다운을 그 디비전별로 딱딱 나온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애플이라는 것 때문에 내려온 상태예요. 근데 사실은요, 휴대폰 안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남는 거는 애플이에요. 애플은 단가를 내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 독점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비즈니스가 마진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주가만 빠진 거야. 근데 이게 붙으면은 밸류가 평균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는 그 시나리오가 말이 되는 거죠.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아침에 딱 봤을 때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따라갈 수 있죠. 아는 거지만. 네. 그렇게 따라가더라도 오늘도 7% 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을 게 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플 폴더블 폰 관련된 거랑 이것까지 붙어서 이제 더 업사이드가 있다. 뭐 이런 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평균 20배? 그리고 지금 두산 15배. 에너빌리티는 납품 안 하나? 예. 부산 얘기는 없었는데. 그렇죠. 예. 이 미쯔비시는 그렇지. 두산이 더 중요한데. 예, 그렇죠. 예. 협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야 돼요라는 질문을 이거희 대표님이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독산 네오룩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해 주셨는데 리딩은 아니요 아니니까. 사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참고, 그냥 참고에 공부해 보자. 리포트 나왔다. 어떻게 하면 됐다. 이 얘기인데. 응.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렇지. 좋아 보인다. 공부해 보자라는 말씀이셨고. 저는 예뻐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주로 예뻐 많이 보이는. 그럼 예뻐 보이는 종목 뭐 아, 이거희 나도 대표님 바꿔야겠다. 있어요? 아름다워 보인다. 아름다워 그렇죠. 보인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근데 그 원전 관련돼서 네. 진짜. 종목들도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었는데 현대건설이 그래도 한 5% 올랐고 다 건설도 좋았는데 DLENC가 이 원래 지분 투자했던 데가 엑스에너지예요. 네. 근데 엑스에너지랑 SMR 관련된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SMR 관련돼서 DLENC도 준비를 하는구나. 이 정도 모멘텀이 붙었는데 그러면 최근에 3월 20일 날 올라왔다가 올라온 거를 거의 뭐 3분의 2 이상 가까이 뺐습니다. 뺐다가 지금 다시 오늘 올랐는데 예전에 이제 대우건설이 원전 관련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라갈 때 초창기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이렇게 다 보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는데 만약에 원전 관련된 건설주를 산다라고 하면 DLENC가 좀 예뻐 보인다. 예, 그럼 조정이 나오면 뭐 또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근거는 여기 또 뭐 물론 DL 그룹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PBR이 0.400밖에 안 돼요. 지금 0.48. 밸류에이션 면에서도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 지금 뭐 PBR이 2배 이상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DLENC는 여기서 한 배만 가더라도 예, 계산되시죠? 예, 한 배만 가면 여기서 두 배는 갈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건설주 관심 있는 분들은 거의 아마 없으셨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진짜. 이게 이제, 예, RFHRC가 오늘 15% 가까이 올라갔고요. KMW도 마찬가지로 한 14% 가까이 올라갔고, 그리고 기판 쪽에서는 심택이 오랜만에 지금 예, 지금 지루한 박스권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한 20배 가까이 됐어요, 지금 PER은.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 박스권 한번 뚫으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TLB 같은 회사들도 좀 소캠이 약간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오랜 기간 박스권을 지금 뚫고 지금 원래 주봉 보면은 이제 나가고 있죠. 아, 뚫고 이런 나가고 종목들이 있는. 꽤 되네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소부장이랑 기판 쪽이 다 지금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원익 IPS가 어제 급등하니까 오늘은 원익 IPS가 한 3% 정도 올랐는데, 예, 3% 마이너스 났는데, 예, 그러면 이제 어제 원익 IPS가 올랐으면 오늘은 유진테크가 예, 올라가는 5%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PSK가 굉장히 강했죠. 전공정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한 10% 이상 올라갔다가 5%로 끝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장이 나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소부장들도 강해요. 그다음에 오늘 뭐 하나비전부터 해서 한미반도체까지 한미반도체는 3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밸류가 좀 많이 비싸서 그런 건데. 네. 가이던스가 바뀌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은 뭐 오른 종목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우주항공 쪽에서 오늘 유독 많이 올라온 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오랜만에 예, 조정 잘 받고 올라갔는데 스페이스X가 이르면 이번 주에 상장 추진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예, 신고서 거죠. 내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네. 좀 나오는 거죠. 스페이스X 상장 전에 이제 그 테라팸 얘기하고 막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밑자락 깔고 있는 중이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참 잘해요. 우리 그 머스크 형님은. 머스크. 예. 그래서 둘이 친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랑. 예. 예. 비슷하지. 많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과 악재는 일론 머스크죠. 머스크다.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몸이 아프면 큰일 납니다. 예. 아, 예, 그래서 그분한테 홍삼도 좀 보내주시고 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주주분들은 예, 그리고 대형주 단에서 조금 그나마 좋아 보였던 게 LIG 넥스원이 오늘 맞아요. 엄청 올라왔는데 네. LIG 넥스원이 어제부터 좀 수상했어요. 이제 이게 요 갭을 메꿀 거냐, 근데 안 메꾸고 그냥 바로 돌렸죠. 64만 원에서 이게 돌린 이유가 팔란티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AI 방공망 협력한다. 그렇죠. 네. 지금 LIG 넥스원의 가장 큰 주적은 누굴까요? 경쟁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예, KF-21에 들어가는 전투기용 레이더 있어요. 그거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거를 원래 국산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국산화를 LIG도 하고 하나도 했는데 하나께 들어갔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이제 카이를 가지고 한국항공우주를 한화가 다시 지분 예전에 팔았는데 다시 샀죠. 네. LIG 넥스원이 또 여기를 또 인수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니까 한화가 또 산 겁니다. 이제 약간 서로 이게 경쟁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LIG 넥스원은 지금 천궁 때문에 이번에 스타가 됐기 때문에 방공망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뺏기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방산주들 오늘 다 좋았습니다. 현대로템도 예, 생각보다 예,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에이, 전차는 아닌가 보다. 막 빠졌는데 오늘 반등 좀 나왔고요. 그래서 채팅창에서 에드김님이 현대로템 봐주세요. 반등 시작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예, 제자리 갖다 놓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지금 PER 기준으로 20배 밑으로 빠진 거거든요. 현대로템이 유일하게 지금 제일 쌉니다. 싸기는. 근데 이제 예, 전차 관련돼서 지금 좋은 소식이 안 들리냐? 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에 현지화해가지고 지금 생산한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공망에 약간 좀 밀렸다. 요격 미사일에 좀 밀려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그러면 역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은 방산주 중에 현대로템이 오히려 좀 매력적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여긴 지상전 무기를 만드는
거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뭐 대장주잖아요. 대장주도 사실은 보면 하나에어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추세는 여전히 좋다. 최근에 많이 흔들긴 했는데 이번 이슈에 의해 올라간 건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전쟁이 마무리되면 방산주가 빠질 거냐? 오늘 그러면 빠져야 되잖아요. 오히려 올라가죠. 올라가는 이유는 수급이나 뭐 지금 팔란티어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구나라는 걸 다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국방비 계속 늘려야 됩니다. 자주 국방. 그리고 지금 미국이 무기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는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미 군방 군수업체들한테 군수업체들한테 아마 물량을 좀 많이 주면서 내수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썼던 무기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네요.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 발 쏘면요, 그 1년에 많이 만들어야 60발 정도밖에 못 만든다는데, 근데 그거를 간의 수공업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만들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방산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더 이제 주목받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리고 아마 조선까지 연결이 좀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시장이. MRO랑 조선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항공모함 보내놨더니 화장실 망가지고 막 여러 가지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배들이 미국 배들이 노후화된 게 이번에 너무 드러나가지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슈가 되면 뭐 HJ중공업 같이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 MRO 이제 그 통과했던 그런 회사들이 또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VC 벤처 캐피탈 기업들도 좀 크게 오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관련된 거예요. 스페이스X 스페이스X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쪽이 있지. 코스닥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지원 얘기도 나왔고 지금 너무 큰 뉴스들에 가려서 작은 뉴스들이 좀 많이 묻혀서 그렇지. 지금 정부도 계속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근데 그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부, 2부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1부에 들어갈 그 자격이 좀 되는 기업들이 네네. 숫자가 많지가 않다. 숫자 매달 필요 있나요? 그렇다고 10개, 20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너무 숫자가 기준을 일괄적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실적 이런 걸로 만들면 사실은 코스닥에서 할 게 없지. 장비주들 몇 개 빼고는 들어갈 게 없습니다. 삼천당 대학도 떨어지죠 그러면. 기준이 중요하네요. 어떻게 나올지가.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 또 맛있는 거 먹어보려고요. 아까 일론 머스크한테 홍삼 보낸다고 하셨나요? 이거희 대표님? 아니 홍삼을 보내시라고. 저는 이제 저 테슬라 주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주주분들. 네, 힘내라고. 그분이 이거 장어를 보낼까요? 장어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어 좀 먹어봐야겠다. 오늘? 드세요. 네. 아니 아마 좋아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 왜냐면 그분들 약간 일본 빠이셔가지고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 장어덮밥 많이 먹지 않았을까. 오늘 장어가 있어서 이게 또 기력 회복에 좋잖아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말씀 좀 드리는 동안에 좀 드셔보시고 네. 맛 표현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후에 먹어볼게요. 워커힐 장어고요. 네팩입니다. 네팩 세트 최초로 7만 원대 구성입니다. 소비 기한은 12월 14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니까 좀 넉넉한 편이에요. 79,800원이고요. 한 마리당 이렇게. 1.5인분. 그렇게 보여줘요. 좀 통통해요? 통통해요? 통통하네. 네, 통통합니다. 1.5인분. 그러니까 조금 양이 작으신 분들은 한 마리 가지고 두 분이 드셔도 될 정도의 양이라고 하고요. 호텔 셰프 나고야식 히츠마부시 6인분인데 요게 사실 저희 그 녹차하고 혹시 같이 들어왔는데 옆에 있으세요? 녹차시구나. 네. 되게 먹으니까 되게 깔끔한. 진짜요? 요거를 드시고 녹차를 드셔도 되는데 맞아요. 왜 오차스케 이렇게 부어 먹는 일본식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거 그런 부어 것도 먹는다고? 상당히 좀 구워 먹는 건 조금 색다르다. 그거는 뭐 개인 취향입니다. 근데 그래서, 녹차는 맞죠. 녹차가 맞죠. 원래 그러니까 저기 생선에 많이 쓰니까 우리가 뭐 조기도 그렇고 뭐 그쵸? 굴비도 그렇고 다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 똑같지.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요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다 드셔보셨는데 요거 그냥도 맛있지만 이렇게 오차스케처럼
녹차랑 같이 먹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별미더라 해서 같이 준비를 또 해주셨거든요. 요것도 하나의 팁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먹어볼 테니까 그냥 개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입에. 개운하세요. 그럼요. 이거 있는 거 없는 거하고 개운한 게 다르니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맹숭맹숭하게 이거를 술하고 같이 먹으면 좀 아닌 것 같아. 밥이죠, 밥. 그러니까 이게 장어를 술하고 같이 먹는 것보다는 이 녹차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없어진 힐튼에서 한번 제가 이거 장어덮밥을 먹어봤는데 그 맛이 나네요. 비슷하게. 아, 그래요? 예. 저도 먹자마자 맛있다는 생각했어요. 지금.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맛있죠. 괜찮아요. 제가 장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이 장어 맛있네요. 말이 너무 없어지죠. 맛있어요. 무슨 맛있으니까. 그죠? 네. 그 주식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건희 대표님. 열심히. 이건희 대표님은 항상 본부장님도 복스럽게 드셔주시지만 대표님도 진짜 잘 드셔주세요. 네, 배고파가지고. 요즘이 좀 시장한 타임이시죠? 아니 식사를 잘 못할 거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죠? 아니, 오늘 식사하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예. 먹었어요? 네. 간단히 먹었습니다. 근데. 아니 감사하다고요.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아, 예, 근데 예. 실제로 오늘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진짜. 예. 저도 어떠세요? 저 심지어 지난 주말에 장어를 먹고 왔는데, 그러세요? 네, 장어구이를 소금구이로 먹었는데 그거랑 또 맛이 또 다르잖아요. 이게 일본식이니까. 다르지. 네. 양념도 좋고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부드럽고 맞아요. 통통한 편이고 간도 좋고요. 근데 사실 나가서 먹으려면 비싸잖아요. 예. 비싸지. 장어 비싸잖아요. 네. 4팩 세트 최초 79,800원이니까 온 가족 모여서 단백질입니다. 장어가. 네, 몸보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숯불로 구워서 불향을 입혔다고 해요. 실제로 좀 맛있네요. 불향도 나고. 장어를 밥 위에 이렇게 놓고 먹으면 저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국내산 민물장어 정통 카바야키 구이고요. 이번 주말에 먹거일 장어로 몸보신 좀 가성비 있게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 보죠. 요거는 상의가 아니어서 하의여서 입지는 못했는데 조거 팬츠 갖고 왔거든요. 험머 조거 팬츠입니다. 요게 이렇게 네, 잘 보이실까요? 조거 팬츠. 조거 팬츠인데 1+1 구성이에요. 최초로 1+1 2장 드리는데 37,800원이고요. 장당 18,900원, 2만 원이 안 되죠. 19,000원이 채 안 됩니다. 조합이요. 왜냐면 1+1이니까 조합이 있는데 베이지 블랙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베이지 카키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지는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베이지, 블랙, 카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색이 카키. 네. 카키 되겠고요. 화면에 색이 잘 색감이 드러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카키색이에요. 아무데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요게 블랙입니다. 블랙도 보여드릴게요. 어디에나 블랙은 기본이죠, 기본. 네. 굉장히 좀 뭐랄까요.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조금은 이제는 시원한 쪽으로 가는 소재가 나오고 있는데 블랙 조거 팬츠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려나? 네. 그리고 베이지 색도 색 구성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네. 이렇게 베이지. 그러니까 베이지는 기본이고 블랙을 선택하시든지 카키를 선택하시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거 팬츠 입으시죠? 저 집에서 많이 입는데 편하게. 이거는 그냥 교복처럼 너무 편하게. 그죠? 가격이 남대문보다 싼 것 같아요. 맞아. 예. 정답이네, 진짜. 네, 남대문에 가도 한 2만 원씩 줘야 됩니다. 하나에. 그러니까요. 한 장당 2만 원, 19,000원이 안 됩니다. 2장 가져가시고 37,800원입니다. 미국 험머 아웃도어 감성 그대로 담은 디자인이고요. 가볍고 튼튼하고 특수 가공한 타솔란 원단이라고 하는데 이 원단이 실제로 약간 바스락거리는데 탄탄한 느낌이 정말 들고 입으면 좀 시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요거 봄 한 초여름까지는 충분히 입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수도 되고요. UV 차단 기능성까지 들어있으니까 두 장에 37,800원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장어도 먹었고 좋은 옷도 소개를 해드렸네요. 장어 세트 요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가요. 선물용으로. 네.
맛도 맛있다고 저희가 직접 먹었는데 구매하시면 이렇게 가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선물 세트 느낌이니까 가족들도 함께 하시고 혹시 네,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죠? 혹시 선물하실 곳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요. 자, 시장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전쟁 얘기 그만할까요? 근데 그만하죠. 그죠? 그만하고 다른 얘기 좀 하죠. 하이닉스 얘기할까? 하이닉스 좋아요. 어저께 ADR 노무라. 노무라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노무라 얘기도 하고. 노무라. 노무라. 어저께는 사실은 그 노무라 주가 목표 주가로 193만 원인가요? 네. 한 190 얼마 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문자 보는 게 있어서 네. 이익을 보니까 256조 365조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256조. 내년 거 잠깐 잊어버립시다. 엄청난 거죠? 올해 256에다가 100이 더 붙이면 내년에 40%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256. 참고로 하이닉스의 지금 컨센서스는 얼마냐면은 이게 200조가 공식적으로 안 될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165조. 이게 말이 안 되지. 최근에 나온 거 대부분 다 가장 낮은 게 170조니까 200조 가까이 되는 게 컨센서스화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0조 기준으로 했을 때 EPS가 19만 원이니까 200조 가까이 되면 EPS는 한 20만 원 초반 정도 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265조니까 100조가 많은 거니까 EPS가 얼마냐면 거의 30만 원. 30만 원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거의 30만 원. 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고장 목표 주가가 190만 원이에요. 아니 EPS가 만약에 30만 원 가까이면은 190만 원이면 6.3배, 6.4배. 그럼 265조가 나오면은 그러면 190만 원이 되면은 6.3배가 되면은 에브리바디 해피죠. 지금 들어가도 60% 남으니까 10%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류레이팅이 아니죠. 과거 한 700까지 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 그 넘버가 진짜 맞는다 하면은 지금 뭐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6.5배, 6.23배, 265조. 내년에 356조. 내년가 모르지만 350조 하면 아마 190만 원 돼봤자 4점 몇 배입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근데 왜 안 사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안 근데, 사는 거예요? 예. 그 예. 노무라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직. 그치. 그러니까 그 평균이 지금 200조가 네네. 될까 말까니까. 근데 200조가 기준으로 하면은 10%니까 22만 원이니까 22만 원에 그러면 우리 목표 주가 얼마냐? 22만 원에 190만 원이 되려면은 한 8배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8배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시리어스죠. 그러니까 250조가 맞으면 6배 초반인데 사람들이 평균 컨센서스 200조 근처 22만 원 곱하기 8배를 넘어야지 190만 원 근처 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150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7배 정도가 맥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주는 목표 주가는 거기까지만 보자. 이게 뭐 3개월, 6개월 되면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목표 주가가 한 7배고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22만 원 하면은 지금 주가가 5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저 친구 지금 30만 원 기준하면은 30만 원이 이익이 맞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얼마예요? 3배, 4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익이 맞단 말이죠. 내가 100만 원은 모르겠는데 이익이 진짜 256만 원 맞다. 256조면은 어떤 거냐면 이익 보세요. 지금 1분기 컨센서스 가장 높은 게 40조가 안 나와요. 40조 안 되는데 속마음 40조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면 2분기부터 한 50 몇 조, 70, 80, 양 100 이런 식으로 돼야지 256조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약간 에너지를 까더라도 그거 맞다 그러면 아마 과거 패턴이 과거에 하이닉스가 제 기억으로는 4배 이하는 거의 먹었어. 그런데 6배 넘을 때는 시클리컬 하다는 게 나중에 들어오면은 6배 못 넘겨 내려간 적이 허다했어.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리레이팅은커녕 과거 정도만 가고 이익만 따라가자. 그렇게 되면 4배 이하에서는 용기 내도 되고 6배 넘어가는 근처 되면은 또 시클리컬한가 남의 눈치도 보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냐? 그 친구 말이 맞다면 지금 4배가 안 되는 거니까 그 친구 말이 맞다면 사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러면 그 친구 말이 틀리고 컨센서스 23만 원이면 주가가 빠지면 아까 9자가 아니고 8자가 들어가면은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100만 원 됐을 때는 지금 누구는 지금 4배 이하라 하지만 누구 봤을 때는 5배잖아요. 그럼 5배라는 거는 과거에 4배하고 6배 사이였기 때문에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크릿한 거니까 ADR도 뭐 기껏해야 뭐 저기 뭐 2%밖에 안 하네. 뭐 TSMC 할 때 5%고 20%인데 그거 되겠어?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은 5배에서 살까 말까를 고민까지는 아니고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굳이 100만 원에서 안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봐야 110 뭐 이렇게 안 당장은 나중에 150, 160 갈게. 그래서 4배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80만 원 중반. 그 다음에 6배면은 이게 한 130만 원. 80만 원 중반에서 130만 원이 컨센서스 약간 높아진 거를 갖고 보수하면 거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오면 헤어컷을 하고 매크로가 안전될 때까지는 딴 데서 놀고 싶다. 새롭게 들어오는 거 이런 심정이에요. 근데 요거를 고스란히 삼성한테 가면은 아까 삼성도 얘기하는데 삼성은 더 심하지. 한국의 대표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뭐 그만 하나 갖길래 그러면 하이닉스인 거야. 어차피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오늘도 모양새가 그렇게 보는 거고 이게 마지막에 말씀드리면 오늘 마이크론이 빠졌잖아요. 자꾸 다른 방송에 그러는데 마이크론 빠진 게 하이닉스가 뭐 투자해서 그거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계속 잡종 같은 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아니 근데 마이크론이 거의 PR이 한 그 12배까지가 올라갔잖아요. 아니, 필 10배가 아니고 걔네는 또 5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너무 비싸서 매도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 잠깐만.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아니고 지금 최근에 가이던스 준 거 곱하기 4배만 하더라도 더 올라갔지만 그래도 5배 5.5배입니다. 만약에 더 올라가면 마이크론도 5배인지 4배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왜 빠졌는지 아세요? 마이크론이 빠졌잖아요. 2월 27일 그 전쟁 일어나기 전에 전쟁 일어나기 전에 대비했을 때 지금 4% 빠졌어요. 네. 오늘 하이닉스가 뭐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하이닉스가 아까 많이 올라갔을 때 하이닉스도 2월 27일 대비했을 때 4% 빠졌어요. 오늘 막판에 더 빠져갖고 지금 얼마냐면 하이닉스는 2월 27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6%예요. 뭔 얘기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지금 2월 27일 대비했을 때 네. 2%, 6% 비슷한 키 맞추기 한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건 있지. 삼성,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2월 27일 됐을 때 이익 전망이 엄청 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이크론은 뭐 엄청 30%, 40% 늘었고 하이닉스도 발표 안 했을 뿐이지 한 20%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펀더멘털이 20, 30% 늘었는데 주가는 왜 2월 27일 내려가느냐? 매크로고 시클리컬 생각이기 때문에 같이 키 맞춰서 빠진 거라고요. 근데 억울한 건 삼성은 더 억울하지. 삼성은 이게 2월 27일은커녕 3월 첫날 빠졌을 때가 19만 5천 원인데 19만 5천 원에도 오늘 가다가 못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월 말 대비했을 때 무려 12%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크로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줍니다. 그럼 이미 그걸 샀어. 그럼 더 사겠어요? 나 같으면 내가 50% 갖고 있는데 안 산다고요. 딴 데 가서 논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주가를 만약에 못 사는 사람이 삼성하이닉스 살 때도 가급적이면 많이 빠질 때 사는 거지. 뭐 급하냐 이거지. 만약 올라가면 올라갔을 거지. 다른 주식 갖고 있으면 올라가. 근데 현금만 80% 갖고 있으면 그건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지. 예, 근데 우리가 그때 이게 그걸 보셔야 되는 거야.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시장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11월 달 요 차트 좀 보여주시면 네, 볼게요. 이때 이게 재미난 게 뭐 선물 옵션 가지고도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9월, 10월에 이렇게 합쳐가지고 거의 1000포인트 올랐잖아요 이때. 그죠? 예, 그때 올라갈 때 11월 초에 맞았습니다. 이때부터 애들이 이제 선물 옵션 갖고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선물 옵션만 가지고 장난친 건 아니고 여기도 이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센사님 얘기하시는 네.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어가니까 11만 원 가니까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고 나서 계속 고민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계속 음봉 나오고 근데 좋게 생각하면 9만 원 여기 10만 원 밑에 빠지면 사자 이렇게 이때 사셨던 분들이 성공한 거죠. 이때 보면 아우 별거 아니네. 근데 이게 11월 초부터 12월까지 한 달 내내 이렇습니다. 예, 지금 근데 우리가 3월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지만 이제 3월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네네. 그러니까 3월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다. 전쟁 이슈가 핑계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을 이게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제 그걸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예.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올라가서 컨센이 맞춰져야 또 리레이팅이 나오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하셔서 급하게 맘먹을 필요가 없다 지금. 왜냐하면 외국 기관들이 급하지 않다.
지금 심리는 매크로 안정될 때까지 조금 가벼운 데서 패시브 놀자. 자금이 최근 며칠 사이에 네. 국내에서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이. 그게 걔네들이 왜 바보 멍청이냐, 아무리 때려도 그 자동적인 게 있기 때문에 금방 안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월달 돼서 이게 해결이 좀 되면은 다시 들어오면 왕창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안 들어오는데 지금 하루하루 갖고 난리치면서 그렇죠? 그러면 현금도 없어갖고 난리치면서 뭘 그걸 이빠이 그 뉴스에 드리븐 때 갖고 올라갈 때 사지 말라 이거죠. 오늘도 아침에 올라갈 때 사자. 오늘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내게 아니려니 하고 다음에 확인되면 사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사면 되지. 소부장 사고. 살 기회가 많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30% 40% 갖고 있으면 다른 것도 보이는 거라고. DLNC가 어떻게 보이고 현대건설 본 사람이 대우건설도 보고 대우건설 본 사람이 DLNC도 보는 거고 삼성전기 보고 그쵸.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아까 저기 그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전자도 보이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절대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파면 바보입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이게 16만 원 깨지기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 올해 200 몇 점 벌잖아요. 그 배당이 훨씬 늘어요. 배당이 8,000원에서 9,000원 나와. 그럼 16만 원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거의 6% 나와요. 그러니까 하반경직이 딱 있어. 근데 하반경직 있는 거하고 19만 원이 바로 30만 원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가 얘기지. 그거를 그 밸런스 있게 보면서 좀 유도리 있게 유연하게 다른 것도 보면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좀 쉬어가는 국면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네. 없고, 네. 현재 시장에 있는 심리와 뭐 논리들,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 주셨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과 시장 얘기하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저는 상무님이 흥분하시는 거 보면 기쁩니다. 내일 모레 또 만날 건데. 네, 흥분하시면 재밌어요. 네, 항상 긍정적인 거 나올 때 흥분하시거든요. 네.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가 많아요. 이게 흥분하시면 되게 그 강력한 메시지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옮을 수 있어요. 예, 저는 몇 개월 하면은. 예, 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언제나 옳은 조합 감사드리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외주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